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와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오늘 6월 8일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5월 20일 이후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19일째인 오늘 확진 환자 87명, 사망자 5명, 격리 대상자가 2,3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메르스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한 유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대책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과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르스로부터 불안 속에 지내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메르스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국민 입장에서 궁금해하시는 정보 확인, 그리고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과 아울러 보완점을 점검하여 향후 근본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장관님 먼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5월 27일 국회 복지위가 열린 후에 국회에는 아마 첫 나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쉬움도 있고 하실 텐데요. 현 상태에서 또 국회와 또 국민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문정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초동 대응해서 좀 더 면밀하게 대응을 했었으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여러 국민 여러분들 또 의원님께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저희들이 메르스가 지금 상당히 확산되는 지금 정점에 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가 좀 총력을 다해서 하여튼 잠재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 어제 발표에 의하면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 특위나 국회, 여야 건의안에 담긴 위기 경보의 상향 조정 건의와 상관없이 현재는 주의 단계에 머무르면서 조치는 경계나 심각 단계에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 전파 단계인 경계, 또 전국적 확산 단계인 심각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올릴 것인지 혹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네, 현재 주의 단계로 이렇게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가 지금 취하는 조치들은 경계 단계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본부도 원래 주의 단계에서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복지부 장관이 총괄 지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관계부처들하고 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계 단계의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지역사회라기보다는 병원을 통한 병원 내 의료기관 내 감염이 지금 주요 요인 100%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경계 단계로 격상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항상 준비를 하면서 언제든지 경계 단계로 필요시 격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는 이제 근거를 갖고 경보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이 이제 전국 지역적으로 이제 병원 확진명이 나오고 또 세계보건기구의 6개 단계와 우리 4단계에는 또 다릅니다. 또 질환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반영하셔서 너무 지침에 따르지 마시고 좀 유동성 있게 해서 지역 확산이나 사망자 방지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인 인력, 체계, 또 부처 간 협력을 위하는 방향으로 그 지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모든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대비와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대응은 발생한 이후의 것이고 대비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금년 5월 20일 첫 환자 확진 이전에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인지를 하고 있었고 중동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도 저희가 보고받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비를 하고 계셨는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 자세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조치들이 있었던 것은 제가 보고받고 있었고. 예,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내부에서는 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 만들었고요. 예. 감염학회와 국제심포지움 했습니다. 그리고 확진검사를 위한 검사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국민에게는 안내나 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대비라는 것은 책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첫 확진 환자 10일 동안 4개 의료기관 전전하다가 마지막 병원에서 확진됐습니다. 근데 그 확진이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의사의 노력이 있었고 또 질병관리본부와 또 우왕좌왕하는 옥신각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당시에 그 병원에서 환자가 메르스가 의심이 돼서 검체 검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제한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을 의심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12개 다른 검사를 다 하고 해라. 근데 그 검사가 음성이어서 해달라고 했더니 또 그분이 초기에 바레인에서 왔다고 하니까 바레인은 발생 지역이 아니다. 책임질 수 없다. 반반 책임지자. 그래서 의사가 100%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행정위기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무엇이 우선인지 유동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분석하겠습니다. 예. 심지어는 중동에 의료기관 해외 진출까지 있었잖아요. 교민도 많고 건설인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중동에 가면서 교육을 사전에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라는 것은 책상만의 대비가 아니다. 이런 신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말씀대로 지금 이번에 외교부하고 협력을 해서 대한 교육과 안내 또 경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대응 실패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미 언론에 다 나왔고 그중에 이제 대부분이 며칠 동안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셨고 총리께서 발표하셨고 장관님께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여러 번 회의도 하셨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힘을 합해서 현장 방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 촉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초동 대응 단계다라는 문제점이 거의 해결이 된 것처럼 발표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발현이 될지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동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장관님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신종 감염병이 이제 발현을 하면 즉각 거기에 대해서 블록을 해야 되고 어떤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관리 대상을 격리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병원 내에서 전파를 막고 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많은 것들이 부족했던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간과해서 대비가 부족했던 점, 또 격리 대상을 평택 병원에서 너무 좁게 잡았잖아요. 같은 병실만 잡다 보니 나중에 격리 대상자가 확 늘어나면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격리 관리가 시설 격리다, 자가 격리다 있었지만 제대로 못했습니다. 늦게서야 1:1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지만 굉장히 너무 늦게 나왔잖아요. 열흘 지나서. 그리고 확진검사가 지체된 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확진검사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했잖아요. 늦게나마 민간에 대학병원에 내리고 또 지자체에 또 일부 공유하고 하기로 한 것은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검사는 신속, 정확해야 되니까요. 복지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것도 중요하고 정확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면서 정확한 검사가 되도록 계속 관리하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음압치료 격리 병상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확진하시면 확진 환자는 그죠? 네,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20일 이후에 19일 동안 격리병상 입원 체계 컨트롤 타워는 어디였고 어떤 우선순위로 안내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국가지정 병원으로 17개 병원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104개의 음압병동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어떤 우선순위는 일단 양성으로 판명이 되면 즉시로
가장 가까운 병원부터 이송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은 104병상인데 1인실 기준 47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지역거점 병원은 음압병상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 민간 대형 병원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병협, 의협 등과의 협조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컨트롤 타워로서 복지부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초기부터 민간이 협력해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협력을 잘했다면 이런 우왕좌왕하는 것 때문에 국민이, 환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메르스 전담병원 6월 6일 발표하셨죠? 네, 내용 어떤 겁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제 중앙의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 이제 앞으로 각 지역마다 전담병원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통째로 비워서 메르스 전담하도록 복지부가 지정했다 하셨죠? 근데 지역 거점병원은 지자체 보고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자체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병원계에서도 다른 협조 방안을 충분히 제시했는데 전혀 다른 안이 나왔다 그럽니다. 지자체든 의료기관이든 협조할 용의는 있는데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해야지만이 국민 혼란이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계속 논의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 요구, 의료기관, 지자체, 국민 다 입장이 다릅니다. 왜 정보 공개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께서 혹시 이것이 지역사회로 파급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 더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스스로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예, 공개 잘 하셨는데요. 왜 정보 공개를 요구했나 아셔야 됩니다. 의료기관은 확진을 위해, 지자체는 또 지자체의 그 시도, 지역민들 보호를 위해서, 또 다중시설 관리를 위해서, 일반 국민은 자기와 가족 보호를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냥 호기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수준의 또 적시에 투명한 정보 공유가 루머, 혼란을 막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정보 공개 하셨잖아요. 예. 그 정보를 국민이 어떻게 활용하시기 원하십니까? 예, 그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한 것이 어떠한 병원의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이 어떤 기간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기간 중에 거기에 방문하셨거나 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셨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혹시 거기에서 격리 대상으로 관리를 못하고 누락이 됐다면은 직접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문진을 하고 또 그 이상의 어떤 조치들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정보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 공개 후 후속 조치가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뿐만 아니라 경유한 병원에 대해서 국민이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내하셔야 되고요.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병원 중에 대전 대청병원, 건양대병원은 코호트 관리를 하면서 갇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관리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 환자와 의료인이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잘 도와주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의료기관 정보 공개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각 공개했다, 추적 관리에 대해서 백기를 들은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비판을 경험히 수용하시고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 교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확진 환자 아들이 아버지를 문병한 후에 증상이 없는 시기에 홍콩, 중국 등으로 출국했었죠. 예. 예, 그래 홍콩 등과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콩 등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설을 다 요구하라, 뭐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예. 또 다음으로는 다른 나라, 대만, 또 일본, 뭐 이런 데서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일본 15세 이하 축구대표님 한국행 취소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 파견 예정이던 대만이 파견 취소를 뭐 요청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메르스 상시적 대비 구축을 위해서 국가재난병원 설치는 물론이고 위기 대응센터 설치, 바이러스 변동성
또는 검역인력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안까지 마련하실 생각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안정시키는 것과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곧바로 세워서 또 필요한 것은 법제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